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이 나오는데요. 중과세율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약을 제가 해드린 대로만 하면 금방 끝납니다. 해보자. 중과세율. 중과세율이다 그러면 세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것도 쓰려고 준비됐나요? 그래, 씁시다. 아주 칠판을 띄어서 줄게 내가. 요거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중과 기준세율. 좋으시겠어? 얘기가 많아서.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2%. 이거에 대해서 100분의 400 나온 걸 가지고 여기다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냥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뭐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해보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별꼴 쓰리고 배웠잖아요. 그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별꼴 쓰리고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몇 배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4배. 사치성 4배. 여기에 사치성 재산 중에 꼴은 뭐냐? 골프. 꼴 뭐예요? 뭘 회원권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 골프장이죠. 골프장.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이 아니에요. 미치겠네. 또 불안하게. 여기다 항상 신선하네 이거. 별꼴 쓰리고다 그러면 별장 골프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이 아니에요.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뭐가 사치성인지 알아야죠. 자, 두 번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요건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2배. 몇 배? 2배는 뭐냐? 치역,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에서 뭐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점만. 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본점을 세울 거죠. 그럼 종업원 덩달아 들어올 거죠. 법인의 본점이 들어오면은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중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공장의 신설, 증설. 그러니까 따라해봐요. 본점과 공장. 본점과 공장이 과밀억제 지역이다. 그럼 몇 배 중과세? 2배 중과세. 과밀, 두 글자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여기에서 얘는 똑같아요. 요걸 빼줍니다. 여기는 똑같으니까 2배 하지 말고 3배로 공부하자고 그랬죠. 3배면 뭐가 되는 거죠? 대도시, 지역별로. 그럼 나머지 얘들은 똑같아요. 얘랑 본점, 공장 요거 세울 때만 중과세.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대도시 안에 들어왔다 본점이. 그러면 몇 배? 3배. 과밀억제 지역이다. 그럼 몇 배? 2배. 사치성은 몇 배? 4배. 끝. 이렇게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본점만 해당하는 거지 지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공부하면 요거 공부. 그 다음에 우리가 특례세율이라고 있습니다. 특례세율이다 그러면 2가지가 있는데 요건 쓰기만 할게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줘요. 중과 기준세율 2%죠. 그럼 요건 어떨 때가 있느냐? 요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이번엔 공부할 거 없죠. 뭐가 있느냐? 형식상의 취득. 형식상의 취득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아까 했던 공유물 분할이 있죠. 이해가 나요? 환매 등기 요런 거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은 형식상의 취득이에요. 형식적인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기준세율을 빼주는데 아까 요거 배웠죠.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표준 세율을 물어볼 때는 표준 세율 물어보면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3이에요. 그런데 그냥 취득세 세율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표준 세율이 1000분의 23이었죠. 공유물 분할 저기 써 있잖아요. 여기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3. 여기에서 중과기준 세율 1000분의 20을 어떻게 줘요? 빼주면 얼마 남아요? 1000분의 3. 그러니까 아까 1000분의 3 나온 문제가 요거죠. 그러니까 표준 세율을 물어보면 1000분의 23인데 형식적인 취득의 세율을 물어봤다. 세율을 물어보면 1000분의 얼마가 돼요? 3을 한다. 왜? 2% 뺀 나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문제를 바꾼 게 뭐만 외워라, 얘는 표준 세율만 외우란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나왔으니까 연달아 출제가 안 되니까 이건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꼭 필요 없는 것도 열심히 써요. 이건 시험과 관련 없어.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한번 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무조건 얘는 중과기준 세율. 이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하죠. 중과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건 딱 하나, 간주취득.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죠. 간주취득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2%예요. 중과기준 세율.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나오면은 간주취득만 동그라미 치면 돼. 간주취득은 기억날 거예요.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건은 뭡니까?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수선하면 뭐가 늘어나죠? 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취득으로 간주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세율이 몇 프로가 된다? 2%란 얘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차량, 기계, 선박에 뭐가 있죠? 종류 변경. 그 다음에 토지, 뭐가 있죠? 지목 변경. 다 배운 건데. 그 다음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2%. 여기 있는 거 다 2%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과기준 세율만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외울 필요 없어요. 간주취득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해보죠.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무조건 세율이 몇 프로다? 2%다. 끝. 이러면 되죠. 왜 2%인지 이해를 시켜드릴게. 이해를 시켜드리.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취득과 등기에 관한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 중에 취득은 항상 몇 프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주취득이 뭐예요? 옛날에 농지가 있었어요. 사올 때 이미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대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액이 증가만 됐죠. 즉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옛날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2%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가액만 늘어났으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그렇게 접근하고 싶잖아. 아, 간주취득은 옛날에 등기가 된 거다. 그럼 이번엔 가액만 늘어났지 등기는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율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요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2%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아, 왜 2%만 하느냐? 등기에 관한 건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가액이 늘어난 것만 취득으로 보니까 취득 2%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쉬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사치성 재산 몇 배? 이거 쉽게 공부하려니까요. 사치성 재산 몇 배? 4배. 과밀? 대도시? 그럼 중과세 할 때는 두 가지예요. 공장 신설 증설할 때와 본점 들어올 때만. 오케이? 본점용 부동산 사오기만 할 때만. 그 다음에 중과기준 세율 2%만 적용하는 건 몇 분이 없다? 간주 취득이 있다. 이건 형식상에. 그래서 문제가 표준 세율만 알아두란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6쪽에 12번 체크. 13번하고 똑같으니까 13번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밑줄 중과기준 세율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중과기준 세율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2%만 적용하는 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럼 박스 나와 있는 게 기억이냐 니은이냐 물어보면 간주 취득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 다 안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간주 취득이면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대답해 봅니다. 준비됐나요? 기억. 이 또 틀리잖아. 미치겠어. 개수는 맞는데 뒤에 뭐가 증가했대요? 면적이 증가. 여기 써놨어. 이건 내 안 적어놨잖아. 면적이 증가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세율이 얼마가 돼요? 1000분의 28이잖아요. 여보세요. 왜 이것 따로 공부하냐 이거야. 똑같은 건데 아까 그렇게 대답 잘하더만.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1000분의 얼마? 28. 맞아요? 틀려요? 좀 더 얘기하면 간주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X 틀렸다는 얘기죠. 불안해. 내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 건가? 많이 힘드네. 니은이 포인트가 뭐죠? 지목 변경 다음에 뭘 봐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간주 취득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동그라미 되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포인트가 뭐죠? 설립후죠. 설립시면 안 돼요. 설립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대요. 그럼 과점주주는 간주취득 돼요 안 돼요? 간주취득 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죠. 그 다음에 리을, 상속, 농지 요건 간주취득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니까 X. 그럼 간주취득 되는 건 니은, 디귿 두 개뿐이 없잖아요. 이해 가요? 이거 봐. 중과기준세율은 간주취득뿐이 없다니까. 그러나 이건 가액이 증가돼야지. 요거 있잖아요. 면적이 증가가 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가액이 증가되면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2%고 원시 취득은 2.8%고 이렇게 구별하면 되잖아. 자, 그거 이해 가시겠어요? No. 14번 체크, 15번 체크, 16번 보죠. 요번엔 뭐냐 하면은 밑줄 치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에 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볼게요. 1번 아까 배웠죠? 취득시기. 취득시기는 아까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죠? 공보상의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여기는 사실상 변경일이 원칙인데 변경일이 불분명은 없습니다. 항상 공보상의 변경일과 사실상의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따라서 틀렸고요. 답은 몇 번이 되죠? 1번. 5초도 안 걸려요. 2번 보죠.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 괄호 안에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금액이 증가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입증된 비용이다. 맞죠?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고 법인은 법인장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3번 취득세 세율은 여기 나왔죠. 여기 취득세 세율, 간주취득은 특례세율 중에서 뭐만 적용한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또 봐요. 여기 써놓은 거 쓰기만 하지 왜 기억을 못해? 오늘 잔소리 좀 들어야 돼. 간주취득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이 뭡니까?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취득한 후에 많이 배웠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해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옛날에 사올 때 여기 있자 등기가 됐었으니까. 우리 많이 배웠어요.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중과산세가 뭔지는 아나요? 중과산세가 뭐예요? 미등기 전매예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팔면 중과산세 몇 프로 적용하죠? 좀 좋은가? 나 7개월 동안 뭐 했나 모르겠네. 80%잖아요. 많이 했잖아. 그런데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합니다.
왜? 옛날에 사올 때 이미 등기가 된 게 간주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건 여기 보세요. 봐봐요. 요거는 간주취득은 우리가 취득, 가액이 증가된 것만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등기에 관한 건 또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취득에 관련된 건 농어촌이 나오고 등기에 관련된 건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 간주취득은 등기를 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간주취득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옛날에 샀었어요. 옛날에 사왔다가 이번에 가액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물건이 지금 물건 똑같으니까 등기는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를 안 하니까 지방교육세 안 나오잖아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밑줄 사치성 재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배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어려운 거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번 밑줄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요거 2%의 4배니까 8%죠. 더하니까 모두 몇 프로가 되죠? 12% 되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 볼게요. 잘 보세요. 과세표준액에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요? 표준세율을 더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중과기준세율의 4배다. 끝. 이렇게만 공부해도 답 찾아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표준세율에. 이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도 하나 해드릴게. 다 해드릴게.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치성 재산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옛날에 뭐였었냐 하면은 무도장이었어요. 오락장이죠. 샀어요. 산 다음에 나 오락장 안 할 거예요. 무도장 안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학원을 차릴 거예요. 그럼 사치성 재산 아니죠? 그러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후에 30일 이내에 사치성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치성 재산을 사고 나 이걸로 안 쓸 거야. 일반 상가로 쓸 거야.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이걸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 공사 들어가면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딱 두 가지. 하나만 알아도 돼. 공사를 며칠 이내 하면 돼요? 30일 이내. 볼게요.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동그라미 며칠? 60일 틀렸죠?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틀린 게 하나 있는데 찾아보세요. 그렇죠.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사치성이라고 그랬죠? 골프장. 골프장도 정확히 찍으면 회원제 골프장만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선 여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시험에 뭘로 나오냐? 골프 회원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골프 연습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아니에요. 사치성 재산은 뭐뿐이 없다?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마무리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마무리는 뭐냐?
엘리베이터 요거죠. 엘리베이터 나왔다. 고급주택 개념. 고급주택 개념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냐?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맞아야 되느냐? 6억 초과라는 게 충족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집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일 때만 6억 초과일 때만 고급주택이에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수영장 요 시설이 돼 있으면 6억 개념은 없어도 고급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집안에 엘리베이터 있다 그러면 고급주택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또 충족해야 돼요? 6억 초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6억 초과돼야지만,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시설은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고급주택이 된다는 것. 엘리베이터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밑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그게 틀린 말이죠. 주택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얼마 초과? 6억 초과. 6억 초과하고 집안에 엘리베이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없죠? 6억 초과 되나요? 속이 다 후련해 죽겠어요. 자, 두 가지. 그 다음에 18번 체크, 19번 체크, 20번 체크, 21번 체크, 22번 체크, 23번 체크, 24번 봐야 되겠죠. 보죠. 자,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밑줄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나왔네요. 1번에 상속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주거용 건축물인데 거기에서는 문제 단서에 고급 오락장하고 고급주택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뭘 의미하는 거죠? 고급주택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요? 여보세요.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졌잖아. 고급 오락장하고 고급주택 개념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1번에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고급주택이란 얘기죠. 고급주택인데 두 번째 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가 허전하죠? 6개월이 뭐예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상속은 똑같아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은 6개월 이내 맞아요. 그러나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죠? 아유 더워.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틀렸다는 얘기죠. 많이 했는데도 안 되네. 상속은 항상 상속 개시일 이렇게 틀리게 나올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상속 개시일이 틀렸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되고요. 취득을 했을 때는 조건 며칠 이내 변경 공사해야 돼요? 30일 이내.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건물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그럼 중과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고 그랬죠? 임대인이죠. 소유자니까. 자 볼게요. 2번. 건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중과세한다. 항상 임대인이 중과세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이건 쓸데없는 거죠. 고급 오락장이 나왔을 때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처럼 아파트에도 뭐예요? 부속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집에 바닥 면적 가지고 우리가 안분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한 구의 단독주택의 밑줄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수영장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6억 초과하지 않아도 중과세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6억 초과하지 않아도 고급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6억 초과돼야 되지만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은 가격 관계없이 다 뭘로 본다? 고급주택. 그래서 중과세한다. 중과세 몇 배? 한참 걸려. 몇 배? 과밀 몇 배? 대도시 몇 배? 지금 대답 잘해요. 지금으로부터 4주 뒤에 나 걱정돼 죽겠어요. 그냥 중간에 하루 나와서도 해드리고 싶어. 또 해주면 그래, 우리 518 공원으로 다 모입시다. 이 4주가 엄청, 지금 7, 8월 달에 4주면 엄청 이거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오늘 지금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더 하잖아요. 그렇다고 오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했나? 책이 어디 박혔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 오늘 풀이한 것부터 아주 그냥 한 것도 하고 해봐요. 시간 날 때. 그럼 그 내용이에요. 나도 모르게 외워져 이깟 거. 저도 외우는데 뭐. 저도 외우고 싶어서 외웠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외워지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게 반복이 여러 개 되니까는 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편하죠. 애가 공부 안 해갖고 오면 그러죠. 넌 커서 모델 내고 공부 안 하니? 가끔가다 애 패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5번 보죠. 또 나왔어요. 고급주택 사치성이죠. 며칠 이내 용도 변경 공사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봐요. 지금 처음에 낯선 게 들었지만 계속 중요한 건 나온다는 얘기죠. 아주 책 한 권만 해요. 달달달달. 그러면 여러분 다 붙을 수 있어. 3번 만점 다 돼. 표정이 딴 건 어쩌고 이런 표정이. 세법은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깎어. 86쪽에 25번 체크. 26번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주 쉽게 찾는 방법. 거기에 밑줄 치세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에 다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100분의 200. 몇 배? 여보세요, 몇 배? 그럼 여기 나왔어요. 2배다 그러면 뭘 보면 돼? 지역은 어디?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뭐만 보면 돼요? 본점, 공장, 이것만 보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럼 이제 찾아봅니다. 1번 동그라미 뭐죠? 과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공장 맞죠? 맞아요. 근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냐?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여보세요? 공장이라고 나왔죠? 공장이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은 당연해요? 싸워요? 당연 아닌데 중과세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지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공단을 얘기하는데 공단은 뭐예요? 공장 하려면 여기다가 만들어라 하고 정해놓은 지역이죠. 공장은 여기다 하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았어 공장할게 딱 걸렸어 낚였어 요거 2배 중과세 이래요? 아니란 얘기죠. 허락된 지역은 중과세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과밀 공장은 맞는데 괄호 안이 틀렸다는 얘기죠. 공업지역 제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허락된 지역에 하는 건 중과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포인트 보죠. 과밀 맞죠? 본점 맞죠? 지점 틀렸죠? 이해 가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하나 배웁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이건 뭐냐? 공장 용지 땅을 샀어요. 야 여기다 공장할 거야? 공장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5년 이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이내 공장을 신설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중과세 피하려고 토지 사놓고 그 다음에 5년 이내 공장 신설했지. 이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공장을 신설하면 인정해줘요. 너 사업하려고 참 애매하죠 그죠? 너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눈치 보고 못했구나. 5년이 경과되면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있죠.
진작 사두면 돼요. 진작 사두면은 세제상의 혜택을 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뭐 사업한다고 그래 도움되는 거죠. 일단 땅부터 사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땅 사. 그런 다음에 한 6년 있다가 공장 신설하면 중과세 2배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놔야 되겠죠. 5년 이상 경과하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가 틀렸죠. 그럼 중과세 할 때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 다음에 4번도 옛날 오래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증설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요만한 가내 공장을 하는데도 중과세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요 기간은 생산 설비를 갖춘 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갖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요건 숫자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과세하는 공장 개념이라고 하면은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 생산 설비 갖춘 라인이. 그리고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죠. 도시형 공장은 공업지역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공장들을 여기다 하라 하고,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처럼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 다 완비해놔요. 전력 이런 거. 그리고 그 분양을 하는 거야. 임대를 하거나. 그걸 아파트형 공장 또는 도시형 공장이라 얘기합니다. 이건 오로지 공장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파트는 주거용 공간이죠. 이거는 공장용 공간이에요. 공장은 여기다 하세요. 이런 것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중과세 안 하겠죠. 그래서 허락된 지역이라든가 허락된 공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어려운 거. 자, 여기다가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내가 이전을 하면 이건 중과세 안 합니다. 새로 생겨야 신설 증설을 해야지만은 중과세 하겠죠. 있던 걸 이전만 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보자. 이전. 그런데 요거는 내 공장을 내가 운영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남의 걸 임차하는 경우, 남의 이 친구 공장이에요. 내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고의로 딴 데로 이전을 합니다. 이럴 때는 기간에 따라 2년 이내 했으면은 중과세 하고요. 2년 초과되면은 중과세 안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굉장히 공장하기가 좋아요. 근데 중과세 할까 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 소유자에게 임차를 해서 요걸 여기로 이전하는 거, 요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2년의 시간을 줍니다. 2년 이내 남의 공장을 임차해서 쓰다가 2년 이내 이전하면 중과세예요. 그러나 2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얘기죠. 내 거는 무조건 중과세 안 해요. 내 거는. 남의 공장을 임차할 때만 몇 년 이내 중과세? 2년 이내 이전만. 2년 경과되면은 중과세 안 해요. 이거 작정하는 사람 많아요. 자, 5번 읽어볼게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하지 않으나 타인 소유 공장을 동그라미 임차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이전할 때는 기간에 따라서 2년 이내면은 중과세하고 2년 경과 후에 이전하면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가 마지막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마무리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27번 체크, 28번 체크, 2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볼게요. 다음 중 취득세 세율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밑줄. 어느 걸 밑줄 치면 되느냐 하면은 증축, 개축, 개수. 여기 보세요. 아이고 요거 지웠네.
그죠? 간주취득 배웠죠? 거기 있는 게 다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이면 가액이 증가되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억이 증가가 됐다. 그럼 1억 곱하기 뭐가 되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치성이니까. 이해가요? 요것만 보면은 간주취득 2%인데 앞에 조건이 뭐가 나왔어요? 고급주택 사치성 나왔죠? 사치성이면은 어떤 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한다. 몇 배 중과세한다? 4배. 그래서 읽어볼게요.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세율은 동그라미 무슨 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당연한 거죠. 2번 또 보죠. 2번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별장, 골프장을 두 사람이 공동 취득했어요. 이거예요.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해다 한 사람이 취득하나 사치성은 항상 뭘 해야 된다?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자 오락장 하나 샀다가 이번 달에 고급주택을 샀다. 한 사람이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사도 다 살 때마다 뭘 적용해야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치성을 사도 중과세하고 한 사람이 여러 번 구매해도 중과세한다. 왜? 사치성이니까. 읽어볼게요. 2인 이상이 구분 취득하거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시차를 두고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사치성은 사올 때마다 중과세하고 사람 수에 관계없이 중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3번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밑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증가한 가액, 노후,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 이건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나는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 이내 이것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게 들켰어요. 속인 거죠. 야, 나 이거 저 주택으로 쓸 거야 하고서 요걸 갖다 다음 날부터 별장으로 썼단 얘기죠. 요건 그러면 세금을 추징당해야 되겠죠. 추가신고 납부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때는 4%였는데 요 때가 예를 들어 12%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큼 가액이 10억 늘어났다. 그럼 10억도 취득으로 봐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 뭐냐? 4% 12%면 8% 늘어났죠.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12% 적용해서 산출하고 그런 다음 과거에 4% 납부한 걸 어떻게 해줘라?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4%로 해서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짜리예요. 그럴 땐 8% 늘어났구나, 8% 증가했구나. 그럼 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서 옛날에 4% 납부한 걸 어떻게 해줘라? 뺀 나머지만. 그러니까 계산은 다시 구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수하여 고급 주택이 된 경우에는 증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아니죠. 전체 가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 별장으로 된 거니까. 이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는 10억이 아니겠죠. 그거 써서 헷갈리겠다. 주택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요걸로 됐을 때는 10억이다. 그럴 때만 10억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되는 것. 따라서 틀린 것 3번. 4번은 얘기했죠. 소유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다 했는데 소유자한테 빌려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밑줄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를 적용하죠?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이 나왔을 땐 누구라고 그러죠? 임대인.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네?
5번 일반 건축물을 동그라미 증축, 개축, 개수 이럴 때는 당연히 간주취득이죠. 그럼 증가되는 가액에 대해서 세율 적용해야죠. 요거 이해 가나요? 봐요. 우리가 개수를 했습니다. 개수를 해서 요게 4억짜리였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5억짜리가 됐다. 그럼 1억 증가했죠.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세율 적용하고, 내가 전체를 개수가 아니라 취득 4억 주고 사왔는데 나중에 사치성 재산이 돼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증가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전체에 대해서 중과세율.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 가요? 표정이 왜 그러지? 요거는 4억짜리를 리모델링 해갖고 5억짜리 된 거야. 그럼 1억이 늘어났잖아. 거기에 대해서만 중과세 하고요. 얘는 아예 통째로 4억에 샀는데 주택으로 샀을 때 이걸 별장으로 쓰니까 가격이 10억이 됐다 이거야. 그럼 증가된 6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율과 그 다음에 중과세율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중과세율은 요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글쎄 요것보다는 저쪽에서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중과세율을 2년 연속 내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얘는 외우지 않아도 쉽잖아. 한 번 더 읽고요. 사치성 몇 배? 과밀, 대도시. 이거 알면 뭐예요? 공장하고 본점만 한다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90종 나왔습니다. 비과세와 면제 나와 있죠. 이것도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등록면허세까지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절대 내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욕을 먹어도 안 할 거야. 한 달 동안 해야 되니까. 의심병이 있어서 몇 페이지인가 쉬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걸 신경 쓰는데, 가만히 나 집에 갖다 둬도 페이지는 변하지 않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자료 수집을 해서 남보다 빨리 해. 그 다음에 옆에 가르쳐줘. 몇 장이야 몇 장이야 이렇게. 왜 그러는데? 자, 90쪽에 나와 있는 비과세 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거와 납세 절차. 그럼 취득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몇 개가 없으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 한 것 중에 표준세율 요거 외우세요? 한숨은 왜 쉬는데 1000분의 23 하면 1000분의 28 그것뿐이 없는데. 요것도 써놓으면 요만큼. 자네가 꼭 써갖고 와. 썼어? 꼭 누나 갖다 드려? 이거 갖고 공부하시면 돼. 요렇게 돼. 얘도 크게 만든 거지.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썼대. 여백의 미가 많아. 줄이면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잘했어 이 친구. 다른 분 드리지 말고 저 누나만 드려. 자, 10분 가셨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중요합니다.